교육감님께 인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끝나고 여러분 수능 시험본이라고 애 많이 쓰셨죠? 네.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로 올해 1년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더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미 이제 수능의 결과를 오늘 받아보실 텐데 자기의 기대치에 미친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을 거니까 그 길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석 고등학교는 교장 선생님부터 모든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선후배 모든 사람들이 다 응원을 올해 열심히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학교가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충분히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고 또 충분히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칭찬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앞길에 무궁한 영광이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기대가 그리고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박수를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말로 만점입니다. 같이 축하합니다. 정말로 만점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박수. 너무 자랑스러워서 얼굴을 같이 찍는. 네. 다들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최정 학생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저는 이제 항상 뭐든지 미리 생각해 두자라는 걸 최선의 그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학습 계획도 그렇고 뭔가 어떤 공부를 할지, 얼마나 시간을 배분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미리 플래너에다가 계획을 세워보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한 다음에 그게 잘 수행이 됐는지 그 결과가 좋았는지 항상 확인해 보면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 세우는 것을 최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국어 수학 학원을 다녔었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2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수학 학원을 다녔습니다. 따로 뭔가 어려웠던 과목이라기보다는 이제 학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암기가 좀 필요한 역사 과목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런 과목들을 처음에는 무턱대고 암기만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를 했지만 차차 해나가다 보니 암기를 할 때도 이 내용을 이해하고 연결짓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고 그렇게 효율성을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가채점 결과를 했을 때 만점이 나왔기는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만점이라서 기쁘다 이런 거는 짧았고 이게 가채점 결과를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뭔가 막힌 실수가 있어서 만점이 아니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실제 성적표를 받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니까 이제야 비로소 좀 만점이구나 하는 실감이 나면서 안도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때는 만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특히 3학년 때는 주로 계속 한 개, 두 개씩 틀리다가 다행히 수능 때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 전날에 그동안 공부했던 그런 모의고사들을 보면서 뭔가 잘하면은 만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도 충분히 많이 잤고 그 기세 그대로 수능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기분을 쭉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이 사실 대부분의 공부가 학교 안에서 해결이 될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균형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특히 1, 2학년 때에는 이 학교 시험 공부도 공부지만은 학생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교과 외 이용까지도 이렇게 심화해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탐구력도 늘어나고 그런 탐구력들이 수능 공부나 학교 시험 공부에도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인 역량을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에도 따로 사교육을 크게 의존할 필요 없이 학교에 있는 그런 균형 잡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를 모두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딱 직업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공직 쪽으로 좀 나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행정고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저로 인해서 뭔가 주변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게 좋은 평을 받으면 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고 성취감이 컸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봉사정신이 있어서 남을 위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성취감을 얻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범위를 대한민국 전체로 넓혀가지고 공직에서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그만큼 더 큰 성취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라라고 강요를 하시거나 시키시거나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뭔가 공부가 됐든 다른 어떤 게 됐든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은 항상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뭘 하든지 간에 부모님께서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옳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길을 헤매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편씩은 꼭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관까지 갈 시간은 조금 부족한 편이었어서 일요일 오전에는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주 영화를 한 편씩 보면서 그냥 좀 여유를 가지는 편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있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를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신작까지 다 챙겨 보실. 네, 수능 전주까지도 사실은 봤습니다. 이제 이런 대외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였는데요. 일단 확실히 시간이 부족한 것은 맞았지만은 말씀하셨듯이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수능과 관련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하면서 웬만한 상황에서는 긴장하지 않고 제 생각을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수능장에서도 사실 이제 수능장에 처음 가보는 입장에서 떨릴만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크게 긴장되지 않고 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시험을 준비할 때와 수능 준비할 때가 좀 다른데 학교 시험을 준비할 때는 좀 잠을 안 자고 막 4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은 수능은 좀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꼭 11시 반 전에는 자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 시간은 늘 6시 반으로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려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이제 올해 1월이기 때문에 1월쯤부터 그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은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운전면허를 꼭 따라고 하셔가지고 운전면허를 일단 따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캐치볼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좀 야구를 제대로 좀 연습을 해서 대학 가서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뭔가 국어라는 과목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중학생 때나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어두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많은 책들을 읽었던 게 국어의 어떤 그 텍스트들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선행들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도 올해 1월에 공부를 했을 정도로 선행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선행보다는 그 수학 문제를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수학적인 문제 현장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나 스킬에 집착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 개념적인 근본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좀 어릴 때부터 언어적인 그런 능력을 키워두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한 대비, 그러니까 투자한 시간 대비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만 놓고 봤을 때는 영어가 아무래도 1등급 비율도 그렇고 어려운 편이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과목은 경제 과목이 좀 어려웠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20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계산도 많고 해야 할 상황 판단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학년 때 사회 과목으로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학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2학년 때 공부한 과목 중에 수능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3학년 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활과 윤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암기할 부분이 좀 많은 편인데 제가 암기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문제풀이의 위중이 많고 개념이 적은 사회문화와 경제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서석고등학교에 온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사실은 수능 만점이라고 하는 게 저도 당연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 했던 거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조금씩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 과정까지 오는 길에 있어서 물론 저 개인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주변의 어떤 상황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학교에 갔을 때 제가 만점이 됐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학교에 와서 들었던 수업들이나 만났던 선생님들, 친구들 이런 모든 요인 하나하나가 겹쳐져 가지고 이 만점이라는 결과가 탄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 온 걸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슬럼프가 왔을 때 사실 저는 좀 극복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을 잘 하지 못했고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능이 코앞이다 보니까 그 슬럼프라는 것의 존재 자체를 좀 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따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그냥 이것의 존재를 잊고 당장 수능이 코앞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일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제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아서 조금 슬럼프가 왔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어떤 사설 모의고사나 학원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점수가 또 잘 나올 때면은 저 스스로 굉장히 저를 위로했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때에는 아 이제 뭐 그냥 모의고사인데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좀 가볍게 넘기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참 당장 내일의 일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수능 만점은 당연히 고사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자라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하나씩 보면서 그 목표가 점점 조금씩 높아져 갔고 수능 직전에 있어서는 꼭 만점을 받아보자라는 생각까지 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하나도 예측할 수가 없고 그거는 목표가 뭐든지 간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있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묵묵히 해나가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